네, 안녕하세요. 지금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글감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가, 저도 처음에 분명 시작했을 때는, 우리 아이 육아일기 기록해야지. 그냥 결혼 생활할 때도 결혼 생활 기록해야지. 이제 임신했을 때도, 그냥 기록해야지. 처음에 시작은 다들 그냥 기록을 한번 해볼까? 좀 남겨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좀 오래 해오셨다면, 뭔가 이걸 가지고 어떤 무언가 수익이든 어떤 이익이든 아니면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공유를 하시든 어떤 또 추가적인 목표가 붙었으니까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글을 썼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본인이 좀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시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육퇴한 다음에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건 제가 공부도 해보고요, 스토어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 강의도 본인의 좀 성향이 좀 맞으셔야지 좋아요. 저는 원래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요게 또 잘 찰떡으로 맞는데, 블로그를 진짜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익성을 아주 잘, 돈도 잘 벌고 뭐 블로그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이웃도 많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나는 강의는 못하겠어 언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강의를 한다는 것, 스터디를 한다는 것은 그거 모집도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그걸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 뭔가 본인만의 장점이나 그 흥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는 나중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처음엔 조금 결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글을 써라.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요. 적어도 저를 만나는 분들은 글을 좀 어느 정도는 써왔던 경험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있을 거예요. 한 달, 두 달만 글을 쓰셔도 투데이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 배우실수록 가능해요. 내가 1년밖에 안 돼서 안 된다? 아니에요. 요즘에는 블로그가 양질의 글을 띄워주고 있고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랬던 건데 제가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제목에 어떤 키워드, 검색되는 단어를 제목에 넣고 그 똑같은 단어를 본문에 적어도 4-5번 정도 이상의 의미 있게 반복을 좀 해주셔야 얘가 이 글이구나. 컴퓨터가 네이버 로직이 컴퓨터가 네이버 뭐 인공지능 로봇이든 우리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얘가 띄우고 순위를 정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이용해서 뭔가 한다 하면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고, 상위 노출을 하려면 그 어떤 검색되는 단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찾으세요? 뭐 스타벅스 커피를 찾으세요? 아니면 뭐 향수를 찾으세요? 뭐 밀키트를 찾으세요? 그럼 밀키트라고 할지라도 풀무원 밀키트라고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목에 풀무원 밀키트를 딱 넣으면 본문에 똑같이 4-5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60-70% 이상은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떤 걸 해보고 싶고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책 관련해서 책류가 관련해서 하시다가 나는 이 책 거기에 이렇게 영업사원 같은 것로 이제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책에 관련해서 내가 노리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연령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이렇게 어필하고 홍보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본인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그 책, 3세 전집, 4세 전집, 유명한 것들 올리시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 올리시거나,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예민한 아이들이나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민한 아이, 뭐 훈육, 어떤 아이를 키우는 육아 팁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세분화로 나뉘어지면서, 그쵸? 뭐 여러분들이 떼쓰기, 미운 4살, 미운 3살. 어쩌다 한 번씩 찾잖아요. 보통 임신하면 몇 개월 주수별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어마무시하게 찾지만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조회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자 했던 글은 블로그 메인이나 네이버는 좋아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제 수익에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훈육법을 올렸을 때 제 글을 읽고 도움이 됐다거나 감동을 뭐 하거나 아니면 제한테 뭐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글을 보고 밑에 뭐 광고라든지 애드포스트를 클릭하거나 클릭해야 이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죠? 우리가 여기 글을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화면이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자, 파워링크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게 클릭이 되면 그러면 저희한테 광고비가 네이버랑 저희랑 뭐 예를 들어 2대1 비율이라던가 이렇게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비율은 모르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블로그 하는 기본 그냥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런데 훈육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 파워링크를 누를 일이 거의 없어요. 파워링크를 보통 언제 누르죠? 지금 옆에 보시면 어떤 뭐 이런 주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집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일기 같은 걸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그 클릭을 할 일이 그닥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호텔을 내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밑에 호텔 광고가 뜬다. 그러면 당연히 클릭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본인 집에서 본인 핸드폰으로 누르시는 건 안 돼요. IP로 다 읽어요. IP 이게 주소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친정에 가시거나 친정엄마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만 누르시되 그리고 기본 체류도 해야 되고 이래서 본인 핸드폰으로 누르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블로그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드포스트인데 저는 제가 쓰고자 하는 글에서 애드포스트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결국 어떻게 마음을 결정했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러니까 나도 수익을 얻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사줄 수 있고 남에게도 도움되는 걸 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주 일주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 원래 7일인데 제가 항상 5일만 스터디라던가 강의 이제 할 때마다 5일만 하거든요. 왜냐면 엄마들 충분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위 노출하고 이런 거는 5일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는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월요일날은 너무 지치니까 내가 육아일기로 하루 그냥 정리하고 끝만 놓지 않게끔 한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리뷰 같은지 아니면 주말에 놀러 갔다 온 곳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 책이나 뭔가 이제 새로 산 물건 같은 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목요일은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워낙 쓰고 싶은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글을 일단 쓰셔야 돼요. 글을 일단 많이 써보셔야 내가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또는 내가 적어도 저희 한 달 동안 챌린지를 운영을 하잖아요. 한 달 후에 본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조금 빠르면 여러분들 쓰시면서 보세요. 내가 어떤 글이 편하지? 나 어떤 글을 주로 써왔지? 내가 홈스쿨링에 대해서 썼나? 은근히 내가 맛집에 대한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리뷰를 좋아하는구나. 놀러 간 글이 편하구나, 나는. 놀이보다. 보통 엄마들이 쓴다고 해서 꼭 엄마표 놀이를 써야 되고 되게 대단해야 된다. 아니에요. 워킹맘들이 있고 워킹맘도 직업이 다 다양한 것처럼 이 포스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정하셨을 때 나중에 스터디나 강의를 하고 싶은지 이제 정하시면 그러면은 본인 글을 이렇게 일상글이나 리뷰 같은 거를 쓰세요. 써 나가면서 어떤 쪽 강의를 하고 싶은지 블로그 강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뭐 운동 전공하신 분들은 운동 가지고 스터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법을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써 봐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어를 전공을 했으나 사실 본인이 자신이 조금 없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워낙 훌륭해서 내가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온라인에서 내세우기가 당장 쑥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 5일의 포스팅 중에서 딱 주 1회 정도만 영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쓰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제가 쓰고 싶은 글,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글, 이게 합쳐지면 무엇이든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은 글을 많이 써보실 시기입니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처럼 만약에 나는 그냥 육아 평범한 글을 쓰면서 수익을 얻고 싶다. 저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하든 아니면 본인이 그 요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든 하셨을 때 보시면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으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 한번 정보성으로 이제 검색을 노리고 정보성으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니까 일상이든 리뷰든 분명히 이제 많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홈스쿨링을 가정교육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놀이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 특기라서 요거는 또 좋아하는 거 하나씩 넣고, 결국 월, 화, 수, 목, 금을 저는 사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요. 하고 싶은 거를. 그 대신에 이제 오늘 해야지. 이건 내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좀 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계획적으로 월, 화, 수, 목, 금을 다이어리에 정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저처럼 조금 이제 계획보다 혼자 바로바로 즉흥적이신 분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적어도 뭘 좋아하지? 뭘 쓰고 싶지? 정도 생각을 하셔서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하루는 뭐 육아일기를 써도 되니까 4개 정도는 조금 본인의 머릿속으로라도 순서를 정하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글감을 대체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자, 제가 저희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글감을 모르겠다고 하여 사진을 핸드폰으로 그냥 찰칵 저희 집을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감이 여러분들 몇 개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보통 있냐면 뭐 이런 걸 써도 되나? 뭐 당근에서 받아온 건데 누가 선물해 준 거고 브랜드도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정하시라고. 스터디라면 여기 어떤 책이든 뭐든 정보를 한 번씩 올리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적으로 노리신다면 갖가지 리뷰들을 조금 올리셔야겠고, 수익 플러스 사실 뭐 블로그 내 조회수도 좀 가져가고 싶잖아요. 투데이에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정보성 같은 것들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죠? 저는 3개 다 가져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다 가져가고 싶을지 그렇게 정하셔서 내가 글을 쓰고자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만 글감을 뭘 뺄 수 있냐면요. 교육용 시계, 학습용 시계로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 TV 요거 인터넷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엄마들 이런 것들 정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또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3번째, 이 인터넷 스마트 TV를 샀더니 핸드폰이랑 미러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왜 우리가 애들 영어를 보여준다던가 유튜브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DVD 정리함이 있습니다. CD 정리함. 자, DVD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이걸 플레이를 작동을 하는지 언박싱부터 세팅이 되겠죠. 제가 회전 책장을 샀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책이 몇 센치가 들어갈지, 몇 권이 들어갈지, 어디 제품인지,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제가 다른 것과 어떤 거를 비교해서 결국 이걸 샀는지 쓸 수가 있습니다. 3, 4, 5, 6. 자, 7번. 제가 DVD를 대여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DVD 대여 사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갖가지 책을 하나씩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6세 전집이라든가 아니면은 4세인데 만약에 인성동화 한 가지만 가지고 쓴다? 6세 전집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쓴다? 할 수 있습니다. 9번. 여기 러그를 샀어요. 쿠팡에서 3만원대예요. 그래서 3만원대 러그를 샀는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뽑느냐? 제목을 이제 뭐 아이가 있는 집 거실 인테리어라고 뭐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먼지 없는 러그, 말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사실 근데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이게 왜 필요했고 왜 샀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좀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사실 알려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과 본인에 대한 기록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친구들 여기저기에 그냥 뿌렸잖아요. 이젠 내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근데 광고비가 따라와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요. 그 친구들은 진짜 절친이면 고맙다고 하긴 하지만 뭐 어디 마음 카페? 이런 데 올려도 그거 다 지나가면 보람이 없어요.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절친한테는 뭐 줄만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텐트나 어떤 제품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 블로그 배우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책을 쓰면 출판사에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출판사에 내가 서포터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가 적어도 하실 수 있어요. 200, 300에서도 하신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텐트를 하나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텐트가 나중에 또 의뢰가 옵니다. 그럼 그 나중에 살짝 당근이나 이런 데 정리하셔도 그게 수익이 됩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되면 왜 내가 방향을 잡으라고 했는지, 쑥쌤이 왜 방향을 좀 잡고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글을 쓰고 싶고 생각하라고 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책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책 서포터즈라고 싶다. 이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로 이런 교육적인 것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방문자를 일단 빵 올리겠어. 그래서 애드포스트를 조금 올려보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가지 리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1단적으로 가장 뭘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애드포스트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 한 권에 대한 밑에 광고가 달리는 것들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레이트북스에서 이제 딱 했는데 그레이트북스가 딱 안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냥 보통 리뷰만 그냥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자 DVD 플레이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아이 뭐 공주 원피스를 샀으면 공주 원피스 같은 그러니까 엄마들이면 누르고 싶은 원피스, 양말, 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든 뭐 구글 뭐 타이머든 그런 건 누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가지 리뷰를 올리면 애드포스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리뷰를 썼을 때 내가 인플루언서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거는 너무 그 잡블로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블로거들 사이에서. 잡다한 걸 쓴다. 너무 주제가 중구난방이다. 해서 본인을 칭하는 말인데 저는 엄마들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취미가 있고 내 취향이 있고 아이를 위한 게 섞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뭐 뷰티, 이제 남편 제품, 애 거, 내 거 다 섞이면 요거는 조금 한 가지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나중에든 지금이든 지금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고 어떤 글을 좋아하고 나중에 어떤 게 내 목표인지 수익을 높이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 강의를 할지 아니면 내가 책 요가를 쫙 쌓아가지고 이제 책 영업 쪽으로 조금 해볼지 이런 책 정보를 나눌지 아니면 책 서포터즈와 이제 교구 같은 것들 서포터즈를 꿈꾸시는지 요거를 정하신다면 사실은 요게 두 개가 보통 제가 좀 빠지시라고 하고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비율 조절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여기 말했던 여러 가지 리뷰를 할 수 있는 그 소재 글감이 정말 많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필름북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키즈스콜레 마이 퍼스트 월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리뷰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만약 몇 살에 필요하다 그러면 3세 전집 이렇게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제목이 진짜 뽑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도 글을 사진은 물론 같은 사진은 안 돼요. 다시 찍고 다시 새로 찍으셔야 돼요. 그 겹치는 것도 네이버가 다 알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제목 진짜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더 일찍 보면 좋은 거긴 한데 뭐 My First World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줄여서 그냥 키즈콜레를 키콜이라고 줄이고 My First World를 그냥 마펄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제목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하죠? 2번? 3세로 볼 수 있잖아요. 3세 책 추천, 3세 전집, 이제 쟤를 뭐 필름북 그리고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얘가 그 백과사전 종류예요. 그래서 아기 백과사전, 뭐 마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은 사실은요 2번, 3번 나이가 먹을수록 또 쓸 수도 있어요.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요. 너무 막 의미 없이 글을 쓰지는 말자. 가끔 원고를 받을 때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긴 하지만 너무 의미 없게 쓰지 말자 해갖고 이렇게 뭐 일주일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별로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잘 봤는지 방출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써줍니다.
참고하시고. 요것만 있냐?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면 이제 조금 여름이 다가오면 에어컨 청소라든지 그런 거 한번 부를 때 됐잖아요. 아니면 뭐 이거 뭐 가스 나가면 가스 충전한다든지. 자, 칠판이 있죠. 흙 칠판이 있으면 이게 사실 공구 어디 제품이고 뭐 이벤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흑칠판에 관해서도 쓸 수 있고요. 뭐 이걸 그냥 아기 칠판이나 유아 칠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펜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펜을 할지, 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자석 짜투리를 붙여갖고 코팅한 거 가지고 붙여서 마트놀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뷰로만 가자면 이걸로 가면 되고, 내가 뭔가 아니야, 나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으면서 뭔가 교육적인 걸 갖고 가고 싶은 면이 있어. 홈스쿨링이나. 그러면은 본인이 홈스쿨링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미술 영역, 어느 날은 저렇게 자석 붙여갖고 뭐 마트놀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글감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가 거의 그거예요. 이런 거를 써도 될까? 무슨 상관이에요? 내 공간이에요, 블로그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킵고잉 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파악을 하시면 그냥 무엇이든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키워드에 대한 경험이 좀 적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금 크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요거 칠판 한 개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글이 3개, 4개, 5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인형의 집 하나만 해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5세, 6세 여아 선물로 갈 수도 있고, 장난감으로 갈 수도 있고, 어린이날 선물로 뽑을 수도 있고, 얘 브랜드 이름이 있으니까 얘 브랜드 이름으로 얘 뭐더라? 키드크래프트인가? 뭐 키드크래프트 얘 또 시리즈명이 있어요. 무슨 인형의 집이지? 제가 또 오래돼가지고 벌써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네이버 클로버가 있으면 연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거 사용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이제 책 육아를 저걸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해가지고, 뽑을 거가 진짜 많아요. 지금 밑에 지저분해가지고 못 뽑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말도 하시거든요. 저희 집처럼 장난감이 적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한 명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포터즈나 이제 블로그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만 해도, 이게 서포터즈 체험단 제품이고요. 이것도 체험 제품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것도 체험 제품이고, 이거는 공구 같은 걸로 이제 제공된 거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수익도 노린다 그랬잖아요. 애드포스트도 노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 정도는 제가 구매를 해본다. 그래서 그걸로 발도르프 교구 글을 한번 쓰고, 그럼 또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고, 사실 애가 안 논다 싶으면 정리를 하면 될 문제고,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 예쁜 교구장을 이제 하나 살 때도 웬만하면 좀 많이 찾아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케아랑 조금 비슷해요. 얘가 루메놈 제품인데, 얘는 가성비로 한 5, 6만 원이면 사고, 이케아 제품은 거의 9만 원에서 그 배송비까지 11만 원 정도 들거든요. 마침 친구네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때는 살 때는. 그래서 제가 루메놈 이걸 살 때 한번 글을 썼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친구네 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2개를 비교했어요. 저는 애들 변기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사실 갈 일이 좀 적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연결 방법, 텔레비 연결 방법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고,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진짜 많아요. 아이들이랑 그냥 캔버스로 엄마표 미술을 한 게 있고, 뭐 드로잉 패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컬러링 북 같은 경우고, 건조기 하나만 해도요. 이렇게 선반 건조라고 해서 신발을 어떻게 건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뭐 운동화는 또 어떻게 빠는지, 그리고 여기 뭐 모드가 있으면 그 모드라든가, 겨울철에 저는 살던 데가 주공이라서 이 건조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 동파 이런 것도 글이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글감이 되게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혼 안 한 제 동생이 블로그 지수가 엄청 높아요. 옛날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는 걸 맨날 올리기도 애매하고, 본인 일도 다녀야 되는데 아직 배우는 중이고 막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엄마에 대한 글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글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미 주체만 해도 2명이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무한가지로 진짜 많다. 그래서 아이들 육아용품 있죠. 그 다음에 장난감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설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험할 필요가 좀 생기잖아요. 아이 뭐 연결 하나만 해주려고 그래도. 그리고 하물며 장난감 정리도 키워드가 돼요. 장난감 정리하실 때 바구니 하나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본인만의 정리 팁으로 이제 뭐 당근의 정리를 하시든 그런 글감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글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아직 작은 것 같아요. 더 크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제 수익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엄마들한테는 저는 다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본인 그 핸드폰 모바일 버전에서 처음에는 요거를 누르면 돼요. 처음에는 요걸 누르면 돼요. 자, 저 그래프 꺾임새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여기 상단 오른쪽에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리워드를 누르시면요. 제가 원래 사실 챌린지 할 때 전에는 이렇게까지 글 열심히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런 걸 자꾸 스터디를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제가 모범이 더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틈이 좀 나면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글을 좀 많이 고민하고 쓰는 편이었는데 아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 나아지는 모습이 저에게 지금 수익과 투데이가 좀 나아지는 모습, 지수를 좀 향상시키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목표가 다시 생긴 거죠. 저는 지금 이 목표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잡으실 건가요? 어떤 글을 좀 쓰시는 걸 재밌어 하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과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책 사주고 마음껏 교육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줄 비용,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2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루에 하나 포스팅 이상은 꼭 하는 거고요. 그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말에 하면 돼요. 아니면 간단히 쓰면 되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또 이게 습관이 돼갖고 글 쓰는 거는 이제 1시간이면 그냥 금방 쓰시게 돼요. 30분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을 좀 가볍게 다량으로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이 상위 노출을 좀 노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투데이도 지금 이렇게 상승 중인 거를 아마 보실 테고, 제가 원래 이렇게 힘들게는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 있죠? 지금 애드포스트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애드포스트는 조회수보다는요, 여러분, 클릭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할 만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제품 리뷰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글을 보고 사고 싶어야 되고 그 글 때문에 관심이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3,000원, 4,000원 만약에 이런 날이 있으면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확률을 높여줘요. 투데이를 올리면 애드포스트는 확률적으로 높여주는 거라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돈 버는 게 가능하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것이 내 아이 책 한 권 사줄 수 있고 어디 한번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비용을 내가 좀 떳떳하게 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제 가시는 기간을 줄이는 것은 결국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욕심을 가지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글감이 조금은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좀 키워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